저희가 이전에 그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창의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깊어져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 창의성을 직접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영상에 조금 이어져서 저희가 아이 진로에 대한 부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나 아인슈타인,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빌 게이츠, 또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창의성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한 창의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의성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본 거예요. 그들이 경험이 했던 것을 연결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합성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많거나 경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워낙 이제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의 대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이제 인터뷰 그런 연설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양한 경험들이 아이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프랑스 철학자의 볼테르라고, 이분 역시 독창성을 사려 깊은 모방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아이들이 이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모방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인터뷰했던 정재승 교수님의 말씀과도 이어지고, 아이들끼리 만나서 보고 모방하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또 그 안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의성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기 지금 요 책이 초3부터 진로 코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 저자의 이력이 좀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보면서 와,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구나라는 생각했어요. 뉴욕대에서 금융학 학사를 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응용 석사, 예일에서 또 MBA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창의성에 대한 것과 진로 코칭들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들과 굉장히 잘 맞고 의미 있다,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내용들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처럼 아이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경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접 경험하는 거죠. 직접 경험은 바로 여행, 체험, 놀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독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직접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끼친 것으로 꼽는 것이 바로 여행, 대학 때 했던 인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밍웨이는 쿠바 여행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작 노인과 바다를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립스크 교수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여행을 할 때도 완전히 다른 문화권보다 비슷한 문화권으로 가서 본인들이 이렇게 좀 비슷한 유사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때 창의력 점수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이랑 소통을 하는 거, 아이들이, 그리고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그 창의력을 이렇게 증대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이 이제 좀 우리가 낯선 공간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편한 공간에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적극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중요성은 이런 것들이구나. 그리고 아이가 또 체험을 하면서도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죠. 요즘에 사실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아쉽게 이렇게 글로벌한 해외여행은 못 가고, 우리가 이제 국내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또 제가 유적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아이들이랑 시간과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잘 조절하면 중간중간에 여행을 다닐 수 있잖아요. 올해 제가 이제 다녀왔던 여행지는 이제 경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여행지들을 조금씩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심해서 아이들이랑 사람 없는 곳을 이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랑 다녀와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어디를 다녔는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 다녔던 아이가 기억하는 제주도에서 갔던 곳들,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들을 표시를 아이들이 좀 다녔던 데를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과 새로운 여행지에 가면 확실히 저 역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그 상황이 됐을 때 아이디어들이 톡톡 이렇게 솟아나는 걸 느껴요. 이전에 아이가 그 염소 있잖아요. 흑염소 몰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걸 처음 해보잖아요. 본인이 똑같은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본 경험, 그리고 뭐 먹이 주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해보잖아요. 그리고 서당 체험을 하는데 또 예전 시대로 돌아가서 실제 그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서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현장에서 보고 온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아이가 갔다 와서 완전히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아이에게 체험, 여행 이런 것들을 중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해나가는 것, 그게 창의성에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카테고리에 크게 여행과 그 독서가 있었잖아요. 이 간접 경험들인데 사실 저희가 뭐 다른 만약에 뭐 뉴욕에 어디를 가고 싶지만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행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증강현실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좀 있긴 한데 독서를 통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간접 경험이 가능한 거죠. 독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책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또 미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 빌 게이츠가 그 4개의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독서하는 습관이었다라는 이야기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이제 저희가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변하더라도 창의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이고 이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게 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질문으로부터 아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 아시죠?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처음에 어떻게 하면 환상적인 위치 공유 어플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에스프레소 바를 이제 보고 그런 공간을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이 이렇게 보면 그 유대인의 하브르타의 질문 방식 같은 거랑도 이어지는데요. 사실 한국의 좀 주입식 어떤 교육 형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앞서 이제 뭐 고등학교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 토론식 수업 이런 것들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변화들은 사실 좀 이런 것들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뭐 토론식 수업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해서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리는 집에서 뭐 식탁에서건 아니면 아이랑 얘기하는 뭐 독서를 통해서건 어떤 그 상황에서건 아이에게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것들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사실 식상하면 아이 답도 식상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질문을 하면 아이도 한 번도 누구도 물어보지 않은 어떤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뇌에서는 이제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좋은 질문, 올바른 질문을 하면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가지 창의성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집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의 팁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그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UC 버클리 대학 재학 중에 했던 방법이라고 해요. 매일 5분 그 하루도 빠짐없이 발명품의 아이디어를 짜는 걸 습관화했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300장의 카드를 만듭니다. 전혀 개연성이 없는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3개의 카드를 뽑아서 의미 있는 하나의 발명품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를테면 뭐 선글라스, 자전거, 이어폰이 있어요. 그럼 3개는 연관성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 없이
선글라스만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이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고 아이랑 이제 자기 전에 그 밤에 하나씩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해봤어요. 갑자기 떠오른 키워드가 별, 커튼, 조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듣다가 커튼을 치고 그 조명을 켜면 별을 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다른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또 새로운 것들을 물어보고 했는데 이 방법 되게 좋다고 느낀 게 아이에게 이 정말 개연성 없는 세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은 연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집에서 아주 쉽게 앞서 말해드린 여행, 독서, 질문에 이어서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뭐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독보적인 능력이기도 한데요. 일단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여행이든 독서든 놀이든.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질문을 자꾸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새 카드의 얘기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창의성에 관련돼서 아이들의 뭔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기존에 이제 했던 그 패턴 것들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해보는 것들, 장소를 옮기던, 생각을 바꾸던, 질문을 다르게 하던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창의성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